여름방학이 시작된 어느 무더운 밤, 태미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설렘을 안고 집을 나섰다. 그는 반 친구인 지수와 오랜만에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한 날이었다. 지수는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태민에게 말했다. 태민아, 우리 폐가 가보자. 내가 들었는데 그 집 진짜 무섭대. 하지만 뭐 다들 괜히 겁주는 얘기겠지? 지수가 말한 폐가는 마을 외곽 깊은 숲속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었다. 오랜 시간 비어 있었던 이 집은 어릴 때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시되었던 장소였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와 형체 없는 존재를 봤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귀신이 나오는 집이라고 두려워했다. 그러나 지수는 전혀 겁내지 않았고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흥미롭게 들리는 듯했다. 태미는 사실 폐가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지수가 함께 가자는 말에 거절할 수 없었다. 그의 가슴 속에 지수에 대한 설렘이 컸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지수에게 마음을 품고 있었던 태민에게 이번 기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밤이 찾아왔고 두 사람은 약속대로 폐가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폐가 근처에 다가갈수록 어둠은 짙어졌고 태민의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지수는 폐가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그녀의 얼굴은 밝게 빛났다. 그녀는 두려움 따위는 전혀 없는 듯 태민을 보고 웃었다. 왔네?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지수는 태민에게 다가와서 손을 흔들었다. 그래, 뭐 재미로 하는 거니까. 태민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마음속에서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그는 겁먹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폐가 앞에 서니 그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음산했다. 낡은 집은 세월의 흔적으로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집 주변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희미한 달빛 아래서 폐가는 마치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두 사람은 함께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대문은 오래된 나무 문이었는데 무겁게 열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처럼 느껴져 태민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와, 여긴 정말 무섭다. 지수가 말하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집 안은 더 기묘했다. 낡은 가구들은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는 먼지와 곰팡이가 가득했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그곳으로 바람이 새어들어오며 오싹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마루를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해져 집 전체가 마치 그들을 조용히 감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지수는 태민을 향해 장난스럽게 말했다. 혹시 귀신이 나오면 내가 날 지켜주는 거지? 태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하지만 귀신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렇게 두 사람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태민의 불안감은 점차 커졌다. 집 안에는 기이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서늘한 공기가 목구멍을 타고 들어왔다. 그들은 집 안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방에 도착했다. 그곳은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거울이 놓여 있었다. 지수는 갑자기 그 거울을 보고 말했다. 이거 봐. 완전 낡았어. 근데 뭔가 예쁘지 않아? 그러나 태민은 거울을 보고 소름이 돋았다. 거울은 그저 낡고 오래된 것이 아니었다. 태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히 그와 똑같이 생겼지만 그 눈은 그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가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려는 순간 갑자기 지수가 그의 팔을 잡았다. 이거 나만 그런 건가? 거울 속에 뭔가 이상해 보이지 않아? 지수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다. 그 순간 거울 속의 형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 쪽으로 다가오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그저 반사가 아닌 살아있는 무언가처럼 보였다. 태민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다. 나가자. 여긴 뭔가 이상해. 태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수도 더 이상 장난칠 기분이 아니었다.
그녀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태민과 함께 방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방 안에 있던 문이 갑자기 꽝 하고 닫혔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거 너 지금 장난치는 거지? 지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나도 몰라. 이 문이 왜 닫힌 거지? 태민은 당황한 채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이상하게 잠겨 있었다. 아무리 힘을 줘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벽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작게 들리더니 점점 더 커졌다. 그것은 발자국 소리 같기도 하고 벽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 같기도 했다. 태민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운에 갑작스러운 공포를 느꼈다. 지수는 그의 옆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도 이 상황이 장난이 아님을 느낀 듯했다. 태민아, 나가자. 이거 진짜 이상해. 지수가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그들이 방금 지나친 거울에서 다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거울은 삐걱거리며 흔들렸고 거울 속에 비친 형체는 점점 더 뚜렷해졌다. 이제는 형체가 확실해 보였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었다. 하지만 얼굴이 없었다. 눈과 입이 있어야 할 자리는 새까맣게 뚫려 있었고 그 형체는 서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태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 도망칠 방법은 없었다. 두 사람은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창문은 오래되어 쉽게 열릴 수 있었다. 태민과 지수는 창문을 통해 간신히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멀리 달아났다. 폐가에서 멀어질수록 그곳에서 느껴졌던 차가운 기운은 점차 사라졌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몸이 떨리고 있었다. 방금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지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태민아, 우리가 봤던 거 진짜 귀신일까? 태민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 여긴 진짜 뭔가 잘못된 곳이야. 지수는 눈을 크게 뜨고 태민을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그 와중에도 태민에게 안도한 듯 미소를 지었다. 내가 있어서 다행이었어. 진짜 무서웠지만 널 믿고 있었거든. 그 말에 태민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공포 속에서 느껴진 설렘은 더 강해졌다. 그는 지수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도 너랑 있어서 다행이었어. 우리 다시는 여긴 오지 말자. 그날 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날 본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며 소름 끼쳤지만 동시에 서로의 존재에 더 가까워진 것을 느꼈다. 공포는 그들을 떼어놓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특별한 감정을 싹트게 했다. 그날 이후로 태민과 지수는 더 자주 함께 시간을 보냈다. 폐가에서의 그 무서운 경험은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 공포 속에서 싹튼 설렘은 둘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었다.